SNS 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평가한 전현직 대통령 4명과 7분의 정치 지도자 11명에 대해서 후보자가 써놓은 글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대학 교수 시절 이 SNS를 썼지만 정말 공인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은 정말 없다. 대학 교수로서도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는 이 글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분노의 욕설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통일부 장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먼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여론을 따라가다가 X된 사나이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여론 따라가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각하란 표현 쓰고 영어로 CBA를 썼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피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후보자의 분노의 대상에는 피아가 없다. 후보자는 한때 안철수 지원 포럼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적과 동지에 대한 그런 구분도 없는 정말 품격 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김종인 대표님, 유승민 당대표, 반기문 총장. 추미애 대표님 앞에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법 씹다 버린 껌, 유승민 당대표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 5월 본인의 저서에 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우리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면서 또 이 문재인 정부가 김현철 후보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통일부 장관은 과연 정말 아무나 하는 자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전직 명색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제청이 됐는데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막말 수준의 평가, 이러고도 어떻게 제자들에게 대학 교수로서 이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후보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면 이런 자리를 사양했어야 맞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대로 아무나 하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후보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저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우리 통일부가 왜 필요하나? 통일부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통일부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남남 갈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될 우리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청문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분노는 또 계속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후보자의 언론관입니다. 후보자 페이스북 나중에 다 폐쇄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체크했습니다. 보수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뢰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오마이뉴스를 링크했습니다. 보수 언론 2030 세대 정서를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거 아마 평창올림픽 때일 걸로 보입니다. 색깔론을 씌우려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은 한계가 있다. 동아일보 문제 칼럼을 읽었다. 정말 엽기적이다. 돈 봉투 주려다 망신당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언론도 적대시하고 있고 생각이 다른 모든 정치 지도자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메신저가 우리 통일부 장관으로 적혀간지 저는 이 청문회를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